안녕하십니까. 송원유저고등학교 진학부장 신창훈입니다. 학기 초에 저희가 교육과정 설명회와 더불어서 2023학년도 대입 전형에 관한 큰 틀에 관한 브리핑을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대입 전형의 유형별로 특징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3 대입의 주요 전형의 특징들을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저희 학생들이 노릴 수 있는 대표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구분될 수 있겠고요. 아래 보시면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거의 대상자가 없을 뿐더러 실제로 합격 가능성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전형이므로 논술 전형에 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가 종료된 이후에 정시 관련해서는 따로 시간을 가져서 브리핑을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요, 다들 잘 알다시피 교과 성적이 매우 중요한 전형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학별로는 학생부 100%, 교과 성적 100%로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학생부 성적에다가 면접 혹은 서류가 반영되는 대학도 일부, 아주 일부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나 학생부 100% 전형이 60% 이상을 상회할 정도로 가장 메이저 전형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는 수능 최저가 일반적으로는 붙으면서 수능 최저를 맞추느냐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형태의 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노릴 수 있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교과 성적과 더불어 비교과 활동까지 전체적인 학생부의 맥락을 이해하는 그런 형태의 전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 같은 경우는 일부 대학에 실제로 걸려 있긴 합니다. 대표 대학으로는 서울대 직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학업우수 전형, 인문계 같은 경우에 사합 7로 걸려 있고, 자연계 경우에는 사합 8로 설정이 되어 있는. 대신 이제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많은 대학에서 최저를 걸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기본적으로 대학별 반영 방법의 차이가 조금씩 존재합니다. 지금 3학년 담임선생님들께서 학생들 대상으로 상담 작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대학별로 학생들마다 산출 기준이 다르고 또 대학별로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 대학별 반영 방법의 차이 때문에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동국대의 경우에는 반영 교과군에서 상위 10과목만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10과목에 대한 내신 성적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우석대 약학 혹은 치의의 경우에는 상위 15과목만을 반영하는 그런 또 특수한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입결을 보시면 우석대 약학의 경우에는 내신이 그냥 1에서 끝나버렸어요. 상위 15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의 어떤 클래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떤 수준에 비해서 교과 입결 성적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되면 어떤 교과를 반영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석대 약학 같은 경우에는 상위 15과목, 그래서 내신 1에서 끝났는데 그럼 동점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우석대 약학의 경우에는 그 동점자 변별을 그 수학교과, 이제 수학교과 전 학년에 수학교과를 따와서 그 수학교과에서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동점자를 선별하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별 반영 방법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담임선생님들께서 적절하게 학생들 파악한 이후에 어떤 형태로 반영하는 대학이 유리할 것인지를 학생들한테 전달하고 있고요. 그렇게 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과 전형의 특징 중에 두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관한 얘기죠. 어, 건국대 뭐 지역 균형이라든가 뭐 광운대 지역 균형과의 경우에는 최저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뭐 이렇게 최저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대학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최저 학력 기준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국 기준에서 최저가 설정되어 있는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뭐 40한 5, 6% 정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한 50%를 조금 상회하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학생들이 꿈꾸는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고 싶은 대학들의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최저 학력 기준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의 어떤 영향력,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치르게 될 수능에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될 이유가 또 이 부분에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세 번째 특징으로는 뭐 중복 합격 그리고 충원율이 높다. 중복 합격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는 등록을 했을 경우에 빵꾸가 나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추가 합격을 돌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실제로 교과 전형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2023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들을 총 5가지로 요약을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전국 기준에서는 모집 인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수도권도 소수 증가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비수도권에서 약 5천 명의 인원이 증가를 했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모집의 어떤 필요성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 전형에서 인원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으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국 기준에서는 작년도에 비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일부 완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고려대의 경우에 인문계열이 작년에는 3합5였거든요. 근데 3합6으로 완화되었고 자연도 3합6에서 3합7로, 뭐 중앙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인문계는 3합6에서 3합7로 일부 완화가 됐고, 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3합7이 그대로 유지가 됐으나 작년의 경우에는 탐구를 2과목을 반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탐구를 1과목 반영하는 약간의 이런 형태로 완화되는 그런 경우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 기준에서 수능 최저가 약간 일부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최저에서는 약간의 숨통이 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최저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실제로는 교과 성적이 더 좋아야 합격 가능성이 올라가겠죠. 왜냐면 최저 학력 기준 각 대학에서 어떤 내용들을 발표하게 되냐면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는 그 비율을 발표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 40에서 60% 정도에서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는 그런 비율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최저 학력 기준을 잘 활용하게 되면 수시에서 합격 가능성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이를테면 내신 성적은 살짝 좀 뭐 입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데 이 친구가 수능 성적에서의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최저가 강한 교과 전형에 지원을 해두고, 그래서 실질 경쟁률을 떨어뜨린 다음에 약한 경쟁률에서 합격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래서 약간 부족한 내신 성적을 이 강한 최저로 전략을 수립하는 뭐 그런 형태로도 지원 전략을 수립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수능 성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를 학생들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균형 전형에 관한 고교별 추천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확대가 좀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죠. 뭐 예를 들면 성대의 경우에는 성대 학교장 추천 작년에는 학교당 4%에서 올해는 10%까지 추천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변화하고 있고요. 중앙대의 경우에는 뭐 작년에 10명 학교당, 근데 올해의 경우에는 20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교별 추천 인원이 확대가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대학 이제 교과 성적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바뀐 교육 과정으로 인해서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가까운 전남대의 경우에는 반영 교과 중에서 상위 3과목만 따오게 되죠. 그리고 그 상위 3과목에 대해서
성취도별 등급 점수로 환산을 하게 됩니다. 뭐 A 등급은 진로 선택에 A 등급은 5점, 그리고 B 등급은 3점, 뭐 C점은 1점 이렇게 정량적으로 환산을 해서 반영하는 그런 대학들이 있고요. 뭐 이대 같은 경우에는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과목을 반영합니다. 물론 이화여대도 성취도별 등급 점수로 환산을 하긴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진로 선택의 경우에는 성취도별로 정량적으로 등급 점수로 환산을 하는 뭐 전대 이대처럼 뭐 그런 대학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전교과를 보는 대학도 있고 혹은 전대처럼 상위 세 과목만 보는 대학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진로 선택 최종 내신이 확보가 되면 학생 개인별로 자기의 진로 선택의 어떤 성적의 밸런스를 한번 봐야겠죠. 살펴보고 만약에 전과목이 유리하면 전과목 보는 대학, 그리고 전대처럼 상위 세 과목 이 유리한 대학이면 뭐 그런 형태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입니다. 정성평가와 교과평가의 도입이 증가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학생부 100을 보는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학생부와 면접을 섞는, 그리고 뭐 학생부하고 서류 평가가 도입되는 뭐 그런 대학들이 있는데 뭐 비율로 따지면 학생부 100 전형이 제일 많고요. 한 60%를 상회합니다. 그리고 면접이 섞이는 학생부 플러스 면접 전형이 한 20% 내외 정도, 뭐 그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현황,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수도권에서 5,000명 이상 예년에 비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은 뭐 수도권의 경우에는 교과 전형이 30% 정도,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죠. 교과 전형에서 실제로 어떻게 학생들의 모집을 유치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그런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전형 방법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 100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교과 플러스 면접, 그리고 교과 플러스 서류 이렇게 처리하는 대학들의 분류입니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다수의 전형이 실제로는 교과 10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뭐 학생부 플러스 서류 전형에서 이 정성평가, 이 서류에 대한 정성평가는 크게 그 영향력이 높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가 섞이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면접의 반영이 실제로는 상당히 유의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전형에 학생부 플러스 면접 전형에 지원하는 친구들의 경우에 교과 성적이 거의 대동소이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면접에서의 어떤 역전율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형 분류별로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들 보여지고 있죠. 교과 100 전형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학들 일반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만약에 걸려있지 않은 대학의 경우에는 그만큼 경쟁률을 다운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가 사라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합격선이 실제로 높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경우에는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훨씬 더 내신의 불리함을 커버해 줄 수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실제로 학생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약간의 내신에서의 불리함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커버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학생부 플러스 면접의 경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 성적이 비슷한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면접의 영향력이 크다. 다른 말로 표현해 드리면 면접에서의 역전율이 실제로는 기대할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배경이라고 할까요? 배경 지식들,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역량이 풍부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쪽 전형을 과감하게 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자, 전형 방법 및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예시입니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KU 지역균형 전형, 이 대학이 실제로는 학생부 플러스 서류 전형의 대표죠. 그리고 수능 최저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합격선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 및 비율, 여기 지금 표에 테이블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비율이 45.7%, 그리고 미적용하는 대학은 54.3%, 그리고 실제로 서울권의 경우에는 적용하는 대학들이 56%로 미적용하는 대학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입니다. 교과 반영 방법 예시죠. 보시면 경희대하고 홍익대의 경우에는 인문계열 국영수 4, 자연계열 국영수 과를 반영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문계열, 자연계열 구분 없이 그냥 국영수 4 과를 모두 다 반영하는 뭐 건대, 서강대, 이대, 중앙대, 한양대 뭐 이런 대학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 고려대, 시립대, 성대, 연세대 상위 10개 안에 들어있는 메이저급의 대학들 전과목 반영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동국대라든가 혹은 뭐 우석대라든가 이런 대학들은 상위 10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교과의 어떤 내신 성적은 그렇게까지 막 뛰어나지 않은데 상위 10과목만 딱 따왔더니 이 친구의 내신 성적이 굉장히 좋아지더라. 그래 버리면 동국대 교과 전형에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에 관한 예시입니다. 대다수의 대학에서 단순 환산 점수를 부여하게 되고요. 아까 전남대의 사례처럼 그렇게 환산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정성 평가하는 대학들도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그리고 미반영하는 대학들도 56.7%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많긴 하죠. 다음입니다. 자, 지역균형 전형에 실시하는 대학들.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제 수도권의 대학의 경우에 전형의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지역적인 어떤 균형을 기대하는 전형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실제로 그래서 작년부터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해서 교과 전형이 많이 신설이 됐었고요. 2023학년도 선발 규모는 뭐 작년과 거의 크게 변화가 없을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합니다. 지역균형 추천 전형 추천 기준 및 모집 인원 변화 예시입니다. 대학별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성대의 경우에는 전년도 4%였는데 뭐 10%, 뭐 모집 인원에서는 크게 변화는 없으나 이제 고교별로 추천하는 인원의 확대가 이런 형태로 되어가고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죠. 뭐 중앙대도 10명에서 20명, 홍대도 5명에서 10명, 뭐 이런 형태로 확대가 되는 경향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 그리고 미적용하는 대학들, 그리고 그 대학 중에서 추천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혹은 제한되어 있지 않은 대학들의 나열입니다. 지역균형 전형에서 뭐 정성평가를 하는 그러니까 서류가 들어가는 대학들의 나열인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균형 전형의 경쟁률입니다. 실제로 이 경쟁률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고교별로 추천제와 추천 인원에 제한이 있는 대학이 있고 아니면 제한이 없는 대학이 있는데 실제로 제한이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지역균형 전형에서 그 해당 전형의 경쟁률이 실제로는 제한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측 가능한 경쟁률 내에서 경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부분은 학교장 추천 전형이 유리하느냐 아니면 추천 전형이 아닌 교과 전형이 유리하느냐를 봤을 때는 실제로는 이 부분은 딱 뭐 학교장 추천이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풀이 다르고요. 전형하는 어떤 학생들의 모이는 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전형이 명확하게 유리하다라고 보기는 설명드리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 보입니다.
지역균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쟁률 비교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직윤의 경우에는 뭐 학교당 2명씩 추천하다 보니까 매 해마다 경쟁률이 3대1 내외에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저희가 9월 13일부터 수시원서 모집 기간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할 친구들 대비 전략을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성적을 기반으로 한 충실한 학교 생활 1학년 때부터 쭉 해왔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희망대학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확인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6월 모평이 지금 끝난 상태인데 수능에서의 어떤 가능성,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출 가능성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수준이 된다라고 하면 강하게 설정했을 때 약간 자신이 갖고 있는 내신의 부족함을 충분히 커버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학별 전형 방법 확인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류가 들어가는지, 면접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확인을 해서 목표 대학을 설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의향을 담임선생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담임선생님들하고 그리고 학생들하고 부모님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지원 전략을 확정하게끔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전년도 입결을 살펴보는 게 상당히 유의미한 게 종합 전형보다 크게 변수가 없죠. 어떤 종합 전형처럼 어떤 서류의 어떤 반영 비율이라든가 혹은 뭐 면접의 반영 비율이 그런 영향력이 상당히 종합 전형에 비해서는 그래도 적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느 일정 선이라는 게 존재하는 전형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입결을 충분히 확인을 해서, 물론 전년도 입결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100%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충분히 유의미하게 검토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서류하고 면접 평가가 진행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하는 김에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같이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썼던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교과 전형의 지원 전략들 이런 부분들에 관한 확인을 하셔가지고 교과 전형에 지원할 친구들은 담임쌤하고 충분히 협의한 이후에 전략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학생부 교과 전형 첫 번째 트랙에 관한 설명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